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은 신작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기체 지크악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다루는 게 몇 주가 밀려버렸는데 그 사이에 작품이 계속 나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야기해볼 내용도 늘어났는데요. 우주세계 평행세계에서 달라진 설정이 붙은 만큼 기존 정사세계의 건담들과는 달라진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새로 나온 내용들을 포함해 이 기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고요. 이제는 발매된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하이그레이드 지크악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지크악스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기체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U가 6개 들어간 읽기 어려운 스펠링 조합으로 쓰고 지크악스라고 읽히는 이 기체의 이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기체명의 의미는 여전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것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메타 문법 변수 쿼스에서 나온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메타 문법 변수는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무언가를 설명할 때 실제 이름을 대신해서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 중 하나인 쿼스는 때에 따라 중간에 있는 U의 개수를 늘려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자, 이 메타 문법 변수라는 게 무엇인지 좀 쉬운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반다이몰에서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작에 나올 기체의 건프라가 새로 나올 건데 작품에 등장하기 전에 예약을 받을 거기 때문에 제품 사진이 뜨면 스포가 된다는 명목으로 이름도 없이 신제품 A 이래 놓고 팔아먹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 정체성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기 어렵지만 일단 뭔가 이름을 붙이긴 해야 할 때 사용하는 아무 이름이 말하자면 메타 문법 변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중에서 건담 쿠악스라고도 불리는 지크악스는 건담 타입 기체지만 그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테스트 타입 기체라서 아직 정식 명칭을 따로 부여받지 못한 기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U가 6개 들어간 이름만큼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건담의 세계관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진 기체들은 이미 많았습니다. 제타 건담을 대표로 이후 나온 뉴 건담이나 크시 등 에너임즈 건담들의 코드네임도 기체의 특성과 이름 간에 별다른 관련성이 없고 또 제타 플러스 시리즈를 예로 들면 A형부터 시작해서 바리에이션이 엄청 많은데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이름과 기체의 특성 간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죠. 특히 제타 플러스 계열은 전체가 테스트 타입이다 보니까 모든 기체에 임시로 배정된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신작의 주인공 지크악스 역시 지금까지 나왔던 건담 타입 기체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아무튼 퍼스트 건담으로부터 뻗어나온 바리에이션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실험 기체로 의미 없는 메타 문법 변수를 이름 대신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지크악스의 개발 과정에 대한 내용은 작품에서 아직 확인해볼 수 없었지만 1년 전쟁 6년 후인 우주세기 85년 그라나다 사령부의 허가를 받은 샤리아불이 기체의 사이코뮤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이 시험기를 불출받아 나오게 되면서 작품의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요. 이것은 1년 전쟁 당시 실종된 샤의 붉은 건담이 사이드 6 주변 공역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었는데 자신의 마브, 그러니까 옛 파트너 샤를 찾고 있던 샤리아는 붉은 건담을 포획하기 위해 오메가 사이코뮤 활성화 키를 이그잡의 소위에게 넘겨준 뒤 지크악스에 탑승시켜 출격시킵니다. 그러나 이그잡의 수준의 뉴타입 능력으로는 이 기체의 오메가 사이코뮤 락이 해제되지 않아서 이그잡에는 이 기체를 수동으로 조작해야 했고 붉은 건담과의 교전 끝에 콜로니 내부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콜로니 내부에서의 단기 교전 중 지크악스는 붉은 건담의 비트 병기를 모두 파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직후 기체가 멈춰버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콜로니의 여고생 아마테 유즈리아, 그러니까 마추가 우연히 지하에 방치된 지크악스를 발견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교전 중에 이 기체에 탑승하게 되며 자기도 모르게 기체 내부에서 오메가 사이코뮤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죠. 붉은 건담에 실려있는 알파 사이코뮤가 비트를 조종하는 장치였던 데 반해 지크악스의 오메가 사이코뮤는 생각만으로 기체 전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비우스 조종이 처음인 마추가 건담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규 파일럿은 풀지 못한 잠금 장치를 푼 걸 보면 주인공 소녀의 뉴타입 능력이 적어도 얘보다는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마추가 조정하는 지크악스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히트호크를 주워들고 경찰 자쿠를 격파한 뒤 우주공간으로
추격해온 자쿠를 마저 격퇴했고 클랜 배틀팀 포메라니안즈의 은신처로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주인공 마추가 본격적으로 클랜 배틀에 뛰어들게 되면서 직학세는 슈우지가 조종하는 붉은 건담과 마블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이후 새로운 등장인물이지만 어쩐지 올드 팬들에게 익숙한 배경 서사를 가진 캐릭터나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 익숙한 이런 아저씨들과 배틀을 하며 직학세에 달린 오메가 사이코뮤의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 지크학세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운 히트 호크만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미 설정이 공개되었고 건프라에도 들어있는 다른 옵션들을 포함해서 이 기체의 메카니컬한 설정들을 훑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기체는 백팩에 추진기가 포함된 코어 파이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건프라에서도 부품 교환식으로 재현되어 있는 요소인데요. 신작에서는 퍼스트 건담부터 백팩이 코어 파이터가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설정상 이것을 이어받은 것이겠습니다. 신작 버전 퍼스트 건담과 지크학스의 코어 파이터 디자인은 백팩이 코어 블록에 붙어 있었던 정사 기체 GP01 제피랜더스와 풀버니언을 각각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메가 사이코뮤인데요. 작조용 시기로 봤을 때는 사이코 건담의 구동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동될 때 머리의 모양이 바뀌어 블레이드 안테나가 펼쳐지고 듀얼 아이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유니콘 건담의 NTD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또 일반 조정관이었던 콕핏 내부가 모드 변경과 함께 사이코뮤 조작 형태로 바뀌는 점 또한 비슷하고 오메가 사이코뮤의 알파킬러라는 별칭이 붙어있다는 걸 생각하면 작품 후반부에는 이 오메가 사이코뮤가 NTD와 비슷한 기능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장들을 살펴보죠.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기체의 상징적인 무기 히트호크입니다. 사실 이 히트호크는 직각세의 표준 무장이 아니며 포메라니안 클랜이 보유하고 있었던 자쿠가 쓰는 무기였던 것을 마추가 주워서 사용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물건은 또 지온에서 만든 진짜 히트호크를 민간 기업에서 복제해서 제작한 짭트호크로 토메노스케 히트호크라는 별도의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 토메노스케라는 명칭은 SF 영화의 금자탑 블레이드 러너와 관련된 오마주로 보입니다. 1982년 명작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릭 데커드가 사용했던 일명 데커드 블래스터는 현실 세계의 진짜 총기 2개를 합쳐 진짜 무기의 감각과 SF 세계의 허구성을 동시에 담아낸 상징적인 소품이었는데요. 한참 후인 2010년 공식 라이선스를 달고 데커드 블래스터의 레플리카 제품이 발매되었는데 이 레플리카 생산을 맡은 일본 기업의 이름이 토메노스케라서 팬들은 보통 이 제품을 토메노스케 블래스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중에서 우주세기의 군용 히트호크를 민간 기업에서 복제한 레플리카에다가 토메노스케 히트호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히트호크를 비롯한 우주세기 초반 무기들이 보여주는 실병기풍 무장 디자인과 SF 매니아 문화의 교차점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크학세는 고정 무장으로 내문에 발칸이 달려 있습니다. 위치가 좀 특이한데 목 바로 아래 턱받이 부분이죠. 일반적으로 건담 타입 기체들은 머리에 헤드 발칸이 달려있고 그렇지 않으면 가슴 정면에 달려있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으로 화력이 약해서 대인용으로 여겨지는 헤드 발칸에 비해 우주 공간에서 전진 기동 시 전진 방향으로 발사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런 이상한 위치에 설치된 듯한 이 발칸은 아마도 전진 방향에서 날아오는 고폭탄 등의 실탄 병기를 맞춰서 떨어뜨리는 용도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원래 이 기체의 표준 근접 병장인 빔사벨은 일반적인 막대기형 디자인이 아니라 독특한 링 모양 보호대가 붙어있는 디자인이고 선형으로 방출되는 아이필드를 통해 독특한 모양의 빔칼날을 만들어내는 무기입니다. 또한 독특한 형태의 빔라이플을 원거리 무장으로 사용하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설정이 거의 풀리지 않았지만 사용하는 기체에 걸맞는 고화력을 가진 무기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음으로 무슨 보고대처럼 생긴 소형 실드를 사용하는데요. 사이즈는 작지만 자체적인 아이필드 발생 장치가 달려있어서 적의 빔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설정들을 가진 지크학스는 여러모로 분명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체지만 주인공 마추가 평화롭게 살아온 고딩이라서 그런지 딱히 막 결정적인 활약을 보여주진 않았었는데 5화에서는 난민으로 험하게 살았던 얀이 여기 타서 프렌드 실드까지 서슴지 않는 폭력적인 전투를 보여주며 이 기체가 전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토메노스케 히트호크 말고 다른 무기를 사용하는 장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방식의 액션을 보여줄 것도 기대해볼 수 있겠고요. 또 붉은 건담과 함께 사이코뮤 폭발 현상 제크노바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동시에 현재 남매 간 집안 싸움 중인 것으로 밝혀진 자비가의 두 인물, 그리고 사라진 샤아와 그를 찾고 있는 샤리아, 또 3명의 주인공들과 복잡하게
끈기에 얽혀있는 이 건담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이그레이드 지크악스의 건프라를 조립해보도록 합시다. 신작 등장 기체인 만큼 당연히 이전에 나왔던 제품은 없었고 현재 이 하이그레이드 제품 외에 다른 등급 건프라로는 발매가 된 것도 발매 예정인 것도 없는 상태인데요. 수성의 마녀 초반부의 하이그레이드 제품과 SD, 풀메카닉스가 모두 발매되었던 건담 에어리얼과 비교하면 제품화가 좀 소극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요 몇 년간 건담 신작 제품들은 주인공 위주 하이그레이드 제품으로만 발매된 적이 많았으니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하이그레이드 지크악스의 박스 아트에는 콜로니 공역을 날고 있는 기체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형광색이 많이 사용되어 일본 시티팝적인 느낌이 나는 본작의 작화 스타일에 맞게 무척 화려하고 튀는 색상이 많이 사용된 박스 아트입니다. 또 독특한 것은 박스 한쪽의 그림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그려져 있다는 점인데 건프라에서는 처음 적용해낸 스타일로 뭐 나쁘지 않은 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구성품을 봅시다. 런너의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꽤나 작은 부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의 개수는 적지 않은 느낌입니다. 시스템 사출된 런너를 포함해 여러 런너 구성으로 자잘하게 분할된 부품들이 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색분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체 디자인 자체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밀한 색분할로도 원본 디자인을 다 구현할 수는 없어서 색분할을 보조하는 스티커의 양이 꽤 많습니다. 특히 테트론실로 들어가 있는 빨간색 라인 스티커가 많은데 얘네가 붙이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또 신제품인 만큼 폴리캡이 사용되지 않은 제품이 되겠고 또 디자인이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런너 상태에서 봐도 독특한 형태의 부품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크기가 있는 부품들은 오히려 구식 형태의 조인트가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사출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당장 관절 강도에서 문제가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네요. 또 머리 부분을 보면 부품이 2개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RG급 제품들처럼 변형 기믹을 완전 구현해줄 것이 아니라면 하이그레이드 UC 보리너크 사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부품 교체식이 아니라 아예 머리를 통으로 2개 넣어주는 게 구성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독특한 형태의 빔사벨 전용 이펙트 파츠는 클리어 연녹색으로 사출되어 나왔는데요. 반짝이는 입자감이 표현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무척 작은 부품이 많고 의외로 조립 방법이 헷갈리는 부분들도 꽤 있는데다가 붙이는 게 무척 열받는 스티커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하이그레이드 치고는 조립 피로도가 꽤나 높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신작 건담의 주인공 기체이지만 혹시나 자녀분 등 어린이들에게 조립을 시키실 생각이거나 혹시나 이 작품으로 건프라에 입문하시는 초보분들이라면 조립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조립된 부품을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머리는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오메가 사이코뮤 발동 유무에 따라 블레이드 안테나가 접혀진 모습과 전개된 모습이 되겠는데요. 양쪽 모두 조형 디테일이 무척 뛰어난데 솔직히 이 접혀진 머리를 꽂아서 전시할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펼쳐진 모양은 아무래도 에반게리온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디자인인데 어쨌든 조형과 색분할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주색이든 비우주색이든 건담 세계관 치곤 진짜 특이한 디자인이 되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입이 벌려지는 기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상체를 봅시다. 역시 날렵한 허리선과 관절 구조에서 에바스러운 쉐입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각진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건담의 트리콜로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건담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한데 그런 면에서는 대담하게 디자인된 신작 기체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허리는 앞쪽으로 숙여지는 기믹이 있고 어깨 관절은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설계되어서 어쩐지 생물 같은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 백팩 부분은 양쪽 부스터의 가동이 가능한 사양으로 조인트 결착 방식이 구식이라 작동 방향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아쉽지만 스타일은 날렵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백팩을 본체와 분리하고 동봉된 별도 부품을 조합하면 코어파이터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입니다. 어쩐지 아슬하다가 떠오르는 독특한 형태의 어깨 장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가동이 되게 나와 있고요. 아직 설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스러스터의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개선된 버전의 암백 시스템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그나저나 거슬리는 건 팔꿈치 관절의 형태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인 건담 타입의 관절보다 한결 단순화된 관절 구조, 그러니까 경계전기 스타일의 관절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긴 게 이러면 좌우로 잡아당겨지는 압력에 약해지는 데다가 작품의 정황상 이 건담에는 마그넷 코팅도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정상 관절 내구도가 걱정되는 디자인인데 뭐 아무튼 이 건프라 제품
제품의 내구도와 가동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손부품의 경우는 무게 잡는 손과 편손이 양쪽 모두 들어있는데 요즘 트렌드로 봤을 때 이 정도 구성이면 뭐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허리 부분을 봅시다. 뼈대와 같은 얇은 프레임이 드러나 있고 스커트가 전혀 없는 가벼운 디자인인데요. 뒤쪽에는 조인트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전용 빔사벨을 끼워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리입니다. 아마도 이 제품에서 가장 이질적인 건담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요. 건담의 다리라기보다는 다리와 비슷한 거대한 추진장치 같은 느낌으로 지면을 안정적으로 밟고 서는 것에는 1도 관심이 없는 듯한 디자인으로 사실상 스러스터 보호장갑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게다가 다리 내부에는 프로펠런트 탱크가 들어있고 그 외에도 극단적으로 장갑을 깎아낸 듯한 경량장갑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기체의 중점 기능인 오메가 사이코뮤와 더불어 빠른 기동을 장기로 삼는 기체 컨셉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팔과 같이 경계전기 타입의 관절 구조긴 한데 그래도 이쪽은 장갑으로 관절이 가려져서 눈으로 보기에 부실해 보이지까지는 않고 생긴 거에 비해서 관절 각도도 훌륭합니다. 자, 이제 옵션 부품들을 봅시다. 일단 토메노스케 히트호크는 일반적인 하이그레이드 UC 히트호크에 비해 대가리 부분이 더 크고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디자인으로 보큐엠 자쿠에 들어있던 히트호크와 비슷한 인상이고요. 건담인데 히트호크를 사용하는 독특한 컨셉인 만큼 이번에야말로 히트호크 날을 색분할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서비스는 넣어주지 않았네요. 다음으로 실드입니다. 작고 둥글둥글한 모양의 실드는 아이필드 발생 장치가 달려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 두꺼운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도 안쪽에 달려있는 이 둥근 디테일이 아이필드 발생 장치라는 설정인 것 같죠. 다음으로 독특한 빔 라이플은 하이그레이드급 치고는 뛰어난 색분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전개 기믹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지만 딱히 가동 기믹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독특한 형태의 빔사벨엔 역시 독특한 형태의 빔사벨 이펙트를 끼워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전신에 수많은 스티커를 붙여줘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완성된 지크악스는 꽤나 퀄리티가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거론할 수밖에 없는 가성비의 전설 하이그레이드 에어리얼에 비하면 역시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 싶은 제품이긴 한데 그래도 적절한 퀄리티와 디테일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건담이 맞나 싶은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보면 또 생각보다는 멋이 있어서 그래도 역시 이쪽 아저씨들도 일을 잘하긴 하는구나 싶어지는 건프라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 기체인 만큼 이후 여러가지 바리에이션 제품이 나올 것을 예상해볼 수 있겠고 또 그게 아니고도 작품에 등장하는 독특한 기체들의 건프라가 줄줄이 발매되고 있기 때문에 신작 관련 제품들의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 새롭게 변모한 1년 전쟁 기체들과 함께 이 제품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주시고 또 봐요.